반갑습니다. 나성우입니다. 오늘부터는 취업타파 주제를 취업 설계하고 준비 쪽에 대한 그쪽으로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같은 경우에 사실은 코로나라는 사태가 있어서 사실은 여러분이 준비했던 그 채용 시장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줬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2021년 채용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많이 지원하는 대기업 몇 군데 그 주요 대기업의 채용 기상도를 그거에 대한 정보를 드리도록 좀 하겠습니다. 12월 이후에는 코로나19 재확산과 거리두기 영향으로 고용 상황이 더 악화될 우려가 커졌습니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해서 신규 채용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조업이라든지 도소매 업과 같이 30대가 많이 취업해 있는 이런 업종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일단 2020년 채용 시장에 대한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 자료는 이제 전문업체에서 분석을 한 건데 나름대로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인크루트라는 곳에서 기업들한테 대졸 신입을 2020년에 한 명이라도 채용을 했나요? 하고 물었어요. 67%의 기업이 어쨌든 대졸 신입을 한 명 이상 채용했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근데 이 67%라는 이 비율이 사실은 2019년하고 비교하면 13, 18% 정도가 떨어진 겁니다. 뭐냐면 2019년에는 85% 정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67%가 됐으니까 18.5%가 감소를 한 거죠. 그만큼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채용 규모를 줄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분석을 할 때 기업을 세 단계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대기업하고 중견기업하고 중소기업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눴는데 신입사원 채용 비율을 보면 일단 대기업 같은 경우는 5% 정도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1년 사이에. 근데 그거에 비해서 중견기업은 15%가 줄었고요. 중소기업은 18%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어쨌든 2020년에 전반적으로 채용 규모가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규모가 큰 대기업이 5% 정도로 좀 적게 축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채용이라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을 이제 합격을 시키는 것, 입사를 시키는 건데 어쨌든 기업 규모가 클수록 채용 규모의 축소가 그래도 적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도 뭐 이런 상황은 비슷할 것 같아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일단 타깃을 좀 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근데 이 그 분석을 할 때 채용을 한 명이라도 했나요? 라는 질문을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업체들이 답을 했는데 일단 산업별로 한번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채용을 한 명 이상 했다 이렇게 답한 비율이 높았던 산업은 물류입니다. 물류 산업은 거의 100%가 한 명 이상 채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사실 코로나하고 연관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물류나 유통 쪽은 어쨌든 채용을 많이 했다라는 거고, 의료가 90%, 미디어가 88%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제조업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전자하고 반도체 부문이 82%가 채용을 했다라고 답을 했고, 그 다음에 금융하고 보험이 78% 정도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어쨌든 물류나 의료나 미디어나 금융보험 쪽은 사실은 각 회사별로 보면 채용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죠? 어쨌든 채용 규모가 큰 거는 전자 부문, 특히 반도체 업체 쪽이 채용 규모가 컸다라고 보시면 참조가 좀 되실 것 같아요. 반대로 2020년에 채용을 한 명도 안 했다 이렇게 답한 비율이 높은 산업은 여행하고 항공이 57%였고요. 의류하고 신발이 56%, 그 다음에 식음료, 에너지, 건설 토목 이런 데가 굉장히 비율이 높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에 대한 영향이 채용 시장에도 큰 영향을 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사람인에서 분석을 했던 자료를 제가 가져왔는데 2020년 하반기에 합격자들의 스펙이 어떤지를 조사한 거거든요. 이것도 나름대로 몇 가지 의미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010년 하반기에 평균 경쟁률이 38대 1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똑같은 조사를 한 상반기를 보면 상반기에는 한 22대 1 정도 됐거든요. 경쟁률이. 근데 그때에 비해서 하반기는 38대 1로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것도 이제 포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겁니다. 올드루키라고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고 신입의 강세인 거죠. 그러니까 올드루키의 비중이 평균 26%라고 나왔어요. 근데 상반기 때 조사에 의하면 올드루키의 비중이 22%였거든요. 반년 사이에 26%로 4% 정도가 더 올라간 겁니다. 대기업 공채를 해보면 그 중고 신입들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도 숫자로 확인이 되는 거죠. 토익 점수하고 이런 것들은 참고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거 같아요. 기업들이 신입사원을 뽑아놓고 난 다음에 전공별로 따져봤더니 이렇게 비율이 나왔다는 거죠. 이공학계 쪽이 37%예요. 어쨌든 공대나 이학
어학 쪽 있죠. 그쪽이 37%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요. 그 다음에 상경 계열이 17%, 인문하고 어학 쪽이 15.8%, 사회 계열이 10.5%, 예체능이 7.3%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전처럼 똑같이 이공계가 37%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는 하지만 조금 제가 그 변화를 본 거는 상경이나 인문, 어학, 사회 이런 쪽이 사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까 보셨지만 물류 유통업계라든지 의료라든지 미디어 이런 쪽에가 채용 규모가 조금 많아지면서 비율이 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그 흐름은 올해도 역시 비슷하게 흘러갈 거라는 데에서 포인트를 좀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021년 채용 전망으로 좀 넘어오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먼저 제가 경총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212개사를 분석했던 자료입니다. 기업들한테 2021년에 기업 경영을 어떻게 전망하느냐를 물었거든요. 첫 번째 포인트가 이겁니다. 투자 계획을 물었어요. 2021년에 투자를 얼마나 할 거예요? 이렇게 물었더니 2020년보다 축소를 하겠다라고 답한 비율이 60%나 돼요. 굉장히 높죠. 그 다음에 2020년하고 거의 비슷할 것 같다라고 답한 데가 30%였고요. 2020년보다 확대를 할 거다, 투자를. 그렇게 답한 회사는 10%밖에 안 됩니다. 투자라는 거는 어쨌든 투자를 해야 공장도 세워지고 그거에 따라서 신입사원을 채용을 하게 되는 건데 일단 투자를 안 한다라는 건 채용을 안 하든지 적게 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도 어찌됐든 2020년보다 채용 규모를 늘리겠다고 한 데는 10%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역시 올해에도 그러니까 취업 시장이 만만치 않을 거다 라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좀 더 직접적으로 물어본 질문이 있어요. 예를 들면 2021년에 채용 계획이 어떤가요? 물어봤거든요. 이거에 대한 거는 조금 더 심각합니다. 뭐냐면 2020년보다 채용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답한 회사가 65%나 돼요. 아까 그 투자를 축소하겠다라는 것보다 더 많죠. 그죠? 5%가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수준을 채용할 거다라는 게 28.5%가 나왔고요. 2021년보다 채용을 확대하겠다라고 답한 회사의 비율은 6.2%밖에 안 돼요. 아까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거는 10% 정도 나왔는데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답한 기업은 6.2%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6.2%만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답을 했으니까 올해 채용 시장도 좀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근데 6.2%에 해당되는 산업군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쪽으로 보시면 돼요. 물류나 유통 쪽, 전자나 반도체 쪽 이쪽이 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뒤에 설명드릴 내용하고 연결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2021년에 채용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물었던 조사가 있었어요. 인크루트에서 705개 회사를 대상으로 분석을 한 자료거든요. 2021년도에 신입사원 채용 계획을 물었더니 이렇게 기업들이 답을 했다라는 거죠. 채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대졸 신입을 한 명이라도 채용을 하겠다라고 답한 비율은 38.7%입니다. 근데 이 비율이 작년, 그러니까 2020년에 비해서는 한 3% 정도가 축소가 된 거예요. 일단 축소 비율이 낮지는 않지만 이제 문제는 이거죠. 지금 현재 1월 달인데 아직 채용 계획을 준비 중이다라고 답한 회사의 비율이 38.8%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 이상 뽑겠다라고 답한 비율하고 현재 지금 채용 계획을 확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답한 회사의 비율이 38.8%로 거의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3분의 1 이상의 기업들이 2021년도에 채용을 어떻게 가져갈지 결정을 못했다. 그만큼 고민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채용이 불확실하다. 이게 16%였고요. 채용을 한 명도 안 하겠다라고 답한 비율은 6.6%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보면 채용 시장의 어려움을 좀 알려주는 거긴 한데, 근데 그 조금 더 포인트를 줘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대기업들만 모아놓고 보면 이런 답이 나왔다라는 거죠. 대기업 같은 경우에 대졸 신입사원 채용 계획을 물었더니 채용을 하겠다라고 답한 회사가 71.7%였어요. 2020년에 71.7%였는데 2021년도에는 56.2%로 줄었습니다. 거의 한 15% 정도가 감소가 된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중에 대기업만 모아놓고 분석을 해봤더니 대졸 신입을 채용을 확정했다라고 답한 회사의 비율이 2020년도에 72%에서 2021년도에는 56%로 15% 정도가 감소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으신 분들 대부분이 아마 대기업을 일단 타깃으로 많이 삼으실 텐데 대기업의 사정이 2021년도에 보면 그다지 좋지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입사원들을 채용하겠다고 확정한 비율을 봤더니 전자 반도체가 58%로 가장 높아요. 그래도 전자나 반도체에 속한 기업들은 58%가 2021년도에 대졸 신입사원을 뽑겠다. 이렇게 답을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은 50%가 안 됩니다. 48%가 나왔고요. 기계금속이 44%. 그
그다음에 정유화학, 식음료, IT나 통신이나 게임 이런 데가 보통 40% 초반대 요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앞에서도 설명드렸던 거랑 연결이 되지만 2021년에도 어쨌든 전자하고 반도체 쪽에 있는 기업들이 채용 규모를 그래도 리딩을 할 거라는 쪽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기업의 채용 기상도를 한번 예측을 해봤는데요. 참고가 됐던 거는 산업연구원에서 2021년도 산업 전망을 한 자료가 있어요. 제가 그 띄워드린 자료를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그 전망치 가운데 가장 그래도 신뢰성이 있다라고 보는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기계산업군, 소재산업군, IT산업군 이렇게 나눠서 각각 2021년도에 산업 전망을 나타냈는데 수출, 생산, 내수, 수입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이 기상도로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포인트를 주실 건 뭐냐면 생산이에요. 생산 부분이 어떻게 될 건지가 채용하고 가장 연계가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생산이라는 것이 늘어나야 채용이라는 걸로 연결이 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생산을 중심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해가 하나인 데도 있고 둘인 데도 있고 뭐 구름인 데도 있고 이런데 어쨌든 해가 두 개인 쪽이 제일 좋겠죠. 여기에 생산에 나와 있는 해만 보고 판단하셔도 부족함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죠. 자, 볼까요? 자동차는 생산이 해가 하나예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좋을 거라는 거고 조선은 해가 두 개입니다. 그러면 생산이 굉장히 활성화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과연 조선 업계가 생산이 화랑이 된다 그래서 대조신입사원을 많이 채용을 할까요? 그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조선산업이라는 게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침체기였잖아요. 어쨌든 작년부터 조금씩 그 조선 수주가 늘어나면서 조금 이렇게 상황이 좋아진 거예요. 근데 그게 대조신입사원 채용하고는 연결해서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조선산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기술이라는 게 이미 완숙도에 접어든 것들이고 사실은 새로운 어떤 기술 트렌드가 그렇게 빠르게 일어나지도 않거든요. 세계 수요가 뭐 크게 늘어나지도 않고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생산은 활성화되겠지만 조선업계의 채용은 올해도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오히려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소재산업군 쪽에 철강이나 정유나 석유화학이나 섬유 전부 다 올해 안 좋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시장 전체의 상황이 그런 거죠. 생산이 다 구름 낀 걸로 보시면 되고 그나마 기대할 곳이 IT 산업군 쪽이에요. 예를 들면 가전은 좀 구름이지만 정보통신 쪽은 해가 하나고요. 반도체는 해가 둘입니다. 그다음에 디스플레이도 조금 어렵죠. 올해 그렇겠지만 2차 전지도 해가 하나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하고 연결해서 보면 결국 올해도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보통신 쪽은 사실은 해가 하나이긴 하지만 요즘 뭐 휴대폰 잘 팔리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거라고 생각해 보면 역시 그 채용으로 연결되는 거는 좀 미흡하다라고 판단이 돼요. 반도체가 어쨌든 2021년에도 채용을 이끌어갈 텐데 그거는 여러분이 이미 아실 거예요. 그죠? 메모리 슈퍼 사이클이 시작이 됐거든요. 전문가들 전망이 그래요. 2021년 1분기부터 디램하고 낸드가 아마 그 수요가 폭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호황이 2022년도까지 지속이 된다라는 거예요. 2021년도에 그 대조신입사원들을 많이 채용하는 것은 반도체 업계가 거의 확실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을 이제 있는 게 2차 전지, 배터리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도 보면 반도체하고 2차 전지 그 두 산업군 쪽에 타깃을, 포커스를 좀 맞추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회사 쪽하고 연결을 시켜보면 제가 이렇게 신호등을 3개로 나눴어요. 그죠?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그거대로입니다. 파란색인 회사들은 채용 규모를 좀 늘릴 거라는 거고요. 초록색은 뭐 유지 정도? 그다음에 빨간색은 오히려 축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보시면 되는데 자 기계산업군 쪽에서는 파란색은 현대모비스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현대차나 기아차보다 현대모비스를 중심적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쨌든 차가 이제는 자동차 산업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나 수소차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기차나 수소차의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것은 현대모비스예요. 그래도 채용으로 보면 현대모비스가 파란색, 현대차하고 기아차는 초록색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 같은 조선업계 쪽은 다 빨간색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 다음에 소재산업군 쪽에 뭐 철강정유, 석유화학, 섬유는 사실 파란색이 없어요. 초록색이나 빨간색 쪽으로 다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나마 이제 기대를 걸어볼 것이 IT 산업군인데 파란색에 해당되는 곳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 그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그리고 이번에 그 LG화학에서 분리가 됐죠? LG 에너지 솔루션, 전지 배터리 만드는 쪽입니다. 그 다음에 삼성 SDI, 역시 배터리죠.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 이런 그 5개 회사가 파란색이라고 판단하시고요. 초록색이 삼성전자의 IM 부분, 휴대폰 만드는, 갤럭시 만드는 쪽이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CE 부문.
여기 저 TV나 컴퓨터 만드는 쪽, 그리고 LG전자 여기가 초록색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디스플레이 쪽은 올해도 어려울 겁니다. 빨간색으로 제가 판단을 하는데요.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 신입사원 채용 규모를 가져는 가겠지만 그 채용 규모가 좀 적을 거라는 거죠. 반도체나 배터리 쪽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러한 그 전체 산업 전망하고 연결된 대기업의 채용 기상도를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러면 2021년에 내가 어떤 회사를 메인 타깃으로 삼아서 취업을 준비할 건지 그런 걸 결정하시는데 참고 자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느라 고생하셨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